어젯밤 71세 노인이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의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날 그는 건강해 보였고 큰 건강 문제도 없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70세 이후에는 특정한 취침 습관이 조용히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뇌졸중, 심장마비, 심지어 급사와 같은 심각한 문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부분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상이면 피해야 할 4가지 야간 습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는 사소하고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건강과 장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일부는 당신이 몇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신을 보호하고, 수면을 개선하고, 매일 아침 더 강하고 건강한 기분으로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습관은 대부분의 선배들이 밤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고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면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밤에 너무 늦게 과식을 하는 경우. 70세 이후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취침 습관 중 하나는 취침 시간에 너무 가까워서 과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무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수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식사할 때 먹는 음식은 수면의 질, 심장 건강, 심지어 갑작스러운 야간 합병증의 위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밤늦게까지 푸짐한 저녁을 먹고 잠도 잘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7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으며 신체가 음식을 분해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위산 역류, 수면 방해, 심지어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모두는 수면 중 심장마비 및 뇌졸중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한밤중에 속쓰림, 불편함, 심장박동으로 잠에서 깬 적이 있다면 심야, 식습관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과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몸은 회복을 위한 깊은 잠에 집중하는 대신 소화에 바쁩니다. 위에서는 산이 생성되고 장은 초과 근무를 하며 심박수는 느려져야 할 때에도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는 신체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더 가볍고 불안한 수면 상태를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심혈관 사건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직전의 야식, 진한 파스타 요리 또는 기름기 많은 버거를 즐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포만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누우면 신체가 위산을 원래 위치에 유지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식도까지 침투하여 불편함, 기침, 심지어는 잠에서 깨게 만드는 숨막히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성위산 역류, 자드라고도 함는 목과 기도의 근육을 약화시켜 노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심각한 폐 감염인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밤에 너무 늦게 식사를 하면 혈당 수치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습관은 포도당 불균형을 유발하여 잠자는 동안 신체가 혈당을 조절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늦게 식사를 자주 하는 노인은 심장병을 유발하는 대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서너 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누우기 전에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식이 필요하다면 견과류 한 줌, 작은 과일 조각, 따뜻한 허브차 한 잔 등 가볍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선택은 실제로 소화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더 나은 수면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수십 년 전과 지금은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식사 일정을 간단히 조정함으로써 야간 건강 문제의 위험을 크게 낮추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며 신체에 진정으로 필요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많은 사람들은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실이지만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해로울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이고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여러 번 잠에서 깨는 일이 잦다면 저녁에 얼마나 많은 수분을 섭취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방해받는 수면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습관은 낙상, 심장 문제, 심지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은 자연적으로 장기간 소변을 담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약화되고 신장이 밤에도 계속해서 체액을 여과하며 신체는 시스템에 있는 소량의 체액에도 더욱 민감해집니다. 즉, 잠자리에 들기 전에 큰 잔의 물, 차 또는 주스를 마시면 밤에 급하게 일어나야 하는 상황에 잠에서 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것이 사소한 불편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방광이 가득 찼습니다. 침대에서 빨리 일어나려고 노력하지만 혈압이 조절될 시간이 없습니다. 이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어설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현기증, 심지어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이를 경험하고 있으며 불행하게도 이는 위험한 야간 낙상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화장실 여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져 골절, 머리 부상 또는 그보다 더 심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낙상 이후에도 잦은 야간 배뇨, 야간 빈뇨라고도 함,는 수면 주기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불을 켤 때마다 뇌는 속아서 아침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이는 깊은 회복 수면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자연적인 생성을 방해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혈압이 상승하며 인지 저하가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자주 일어나는 노인은 장기적인 수면 장애로 인해 치매 및 기타 기억 관련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분 공급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액체를 완전히 끊는 대신 섭취 일정을 조정해 보세요. 하루 일찍 대부분의 수분을 마시고 늦은 오후에는 양을 줄이십시오. 저녁에 갈증이 나면 한 잔씩 한꺼번에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오후에 커피나 차와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마시는 경우 카페인이 이뇨제로 작용하여 소변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또 다른 팁. 식단에 숨겨진 수분 공급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수프,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 심지어 일부 약물도 체액 유지에 기여하고 밤에 깨어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작지만 의도적인 조정을 통해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야간 낙상의 위험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기. 아늑하고 따뜻한 침실이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70세 이상인 경우 밤의 방을 너무 따뜻하게 유지하면 조용히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잠을 더 잘 자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온도 조절 장치의 온도를 높이거나 두꺼운 담요를 두르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사실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면 자신도 모르게 심장 문제, 탈수증, 수면질 저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땀을 흘리고 열을 방출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특히 수면 중에 체온이 지나치게 높아지기 쉽습니다. 몸을 식히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면 심혈관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질환, 고혈압 또는 순환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땀을 흘리거나 불안하거나 약간 숨이 차서 잠에서 깬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몸이 열을 조절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방에서 자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탈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밤의 가벼운 탈수는 혈액의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 특히 노인의 경우 혈전,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생각해 봅시다. 74세 은퇴자인 풀행와 같은 사람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에서 독서를 즐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침실을 75디그리 파레나이트로 편안하게 유지하고 두꺼운 담요를 덮어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뒤척이고 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어나고 다음 날 아침에는 혼미한 기분이 듭니다. 풀행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의 따뜻한 수면 환경이 신체의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방해하여 최적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깊은 회복 단계의 수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원한 방은 신체가 자연스럽게 심부 체온을 낮추도록 장려하여 더 나은 수면을 촉진합니다. 이 과정은 깊은 수면에 필수적이며 이는 기억 강화, 면역 체계 기능 및 전반적인 수명에 도움이 됩니다. 더 시원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잠을 자는 노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더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며 정신적으로 예리한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은 최적의 수면 품질을 위해 침실 온도를 60에서 67디그리 파레나이트 사이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너무 추우면 열을 가둘 수 있는 무거운 합성 담요 대신 통기성이 좋은 면 담요를 겹쳐 입으세요. 가볍고 습기를 흡수하는 잠옷을 입는 것도 밤새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간단한 방법.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작은 선풍기를 사용하여 공기를 계속 순환시키세요. 이는 냉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기의 질을 개선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호흡기 문제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수면 환경을 이렇게 조금만 조정하면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침실을 시원하게 유지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더 깊은 수면을 촉진하며 과열의 위험 없이 더 나은 휴식을 취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매일 밤 그렇게 하는 마지막 취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자세로 자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하기만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는 방식에 대해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0세 이후에는 잠자는 자세가 생각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호흡 문제,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부전이나 뇌졸중의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매일 밤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잠을 잔다.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는 자연스럽게 근육 긴장, 폐 기능 및 순환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몇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누워 있으면 공기 흐름이 제한되고 산소 수치가 감소하며 주요 혈관의 압력이 가해져 잠자는 동안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부터 야간 심장 긴장과 같은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은 편안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노인들에게는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자세 중 하나입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중력으로 인해 혀와 목구멍의 연조직이 이완되어 뒤로 떨어지게 되어 기도가 부분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는 수면 중에 호흡이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시작되는 상태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병은 심장질환, 고혈압, 심지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등을 대고 잠을 자던 76세 로버트와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내는 그가 때때로 밤에 숨을 헐떡이기 전에 몇 초 동안 호흡을 멈추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이 단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피곤함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고 두통과 낮 동안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는 자신의 수면 자세가 진단되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 되어 매일 밤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없더라도 잘못된 자세로 자는 것도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른쪽으로 자면 심장에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져 혈액순환이 효율적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는 폐와 다리의 체액이 축적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렬성 심부전이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가능하다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자세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의 펌프질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며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산 역류나 속쓰림이 발생하기 쉬운 사람들의 경우 왼쪽으로 자면 위산이 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불편함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잠잘 때 옆으로 누워있기 힘들다면 바디베개를 사용하여 등이 구르지 않도록 해보세요. 지지베개를 사용하여 머리를 약간 높이면 기도가 열린 상태로 유지되고 호흡장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나 경직이 있는 경우 무릎 사이에 베개를 놓으면 척추 정렬을 유지하고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자세를 이렇게 간단하게 조정하면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가 순환, 호흡 및 심장 기능을 위한 최적의 위치에 있도록 함으로써 야간 건강 문제의 위험을 줄이고 더 상쾌하고 활력 있는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4번의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생각
우리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70세 이후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4가지 취침 습관을 다뤘습니다. 밤에 너무 늦게 먹는 것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너무 많은 수분을 마시는 것, 방을 너무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잘못된 자세로 자는 것까지 이러한 각 습관은 소리 없이 심장, 수면의 질 및 전반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위험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간 일과를 조금만 조정하면 수면을 개선하고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낮추며 매일 아침 더 강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일상에서 어떤 습관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밤에 자주 깨시나요? 자고 있는 동안 불안하거나 과열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그 영향을 깨닫지 못한 채 몇 년 동안 등을 대고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핵심은 인식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취침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러한 습관 중 하나만 조정해보고 그것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마도 마지막 식사를 조금 더 일찍 옮기거나 온도 조절 장치를 낮추거나 자면서 왼쪽으로 몸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변화라도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의견을 남기고 오늘 배운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십시오.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